아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온천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온양하면 온천, 온천하면 온양. 온양 온천은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왕실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온양 온천을 즐기러 행차한 여러 왕들이 머물던 온양행궁은 아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양 행궁은 터만 남아있으며 온양 관광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온양 행궁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온양은 처음부터 온양이 아니었는데 아산의 옛 이름은 탕정, 온수군, 온양군에서 현재 아산으로 변해왔습니다. 여기서 탕정, 이 이름 익숙하지 않나요? 현재는 아산의 한 지역인 탕정면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탕정은 끓일, 탕탕탕, 우물 정자를 의미하며 백제 때부터 온양이 온천으로 유명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백제 탕정에서부터 시작된 온양온천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가 깊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문종이 온양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고 신하들과 시를 주고받는 등 여러 행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양온천의 전성기는 바로 조선시대인데요. 조선시대의 왕들 중 혹시 어떤 왕을 아시나요?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다들 아시죠? 세종대왕님도 온양에서 요양하셨답니다. 이 외에도 태조, 세조, 현종, 숙종, 영조, 사도세자 등이 행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양행궁에서 행궁은 서울에 있는 궁과 비슷한데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궁은 행궁이라고 불립니다. 온양행궁은 다른 공식 행사를 하거나 임시로 머물기 위한 다른 행궁들과 달리 온천욕을 통해 휴양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 이용됐던 일종의 유양소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렇다면 온양행궁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온천을 이용해 치료해야겠어. 온양에서 치료 휴양을 하려 하니 건물 도안을 그려와라. 이건 너무 건물이 많고 사치스러워. 다시 그려오거라. 이 정도가 적당하군. 이거야. 세종의 두 번째 온행 때 눈병이 나아진 기념으로 온수현에서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세종 임금이 이곳을 방문한 후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문무과 과거시험 온양멸시였습니다. 온양에서는 처음 실시된 과거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종 임금이 온양행궁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겪으셨는데요. 이는 바로 아주 뜨거운 온천이 솟는 곳 옆에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냉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우물을 의미하는 신정이라 이름 붙이고 세조는 이를 기념하여 1476년 신정비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비석이 신정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신정비는 과거의 옛 장소가 아닌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사도세자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네, 바로 그 유명한 기주에 갇혀 죽은 비운의 왕자죠. 사실 그의 진짜 이름은 사도세자가 아니고 장헌세자인데요. 그 장헌세자가 살아생전 이곳에 와본 적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바로 그 증거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이 비석인데요. 1760년 사도세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이곳은 그가 활쏘기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는 온양군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시장격의 인물에게 명하여 이곳에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으라 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문한 2년 뒤 장헌세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약용이라는 인물도 아시나요? 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중 한 명이죠. 네, 그분이 해미로 귀향을 와 돌아오는 와중에 이곳 온양행궁을 방문하셨는데요. 당시 사도세자가 심으라 명했던 느티나무들이 넝쿨 같은 것으로 뒤덮여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에게 보고하니 1795년 정조가 충청도 관찰사와 온양군수에게 이곳을 정비하라 명하였고 비석의 관찰사는 이곳의 이름을 영계대라 하는 것이 어떠냐 정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그 이름이 좋다 하여 직접 영궤대라고 글씨를 쓰고 비석을 세우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유적지는 단 2곳밖에 없는데요. 그 2곳은 사도세자의 묘와 바로 이곳 온양행궁의 영계대입니다. 이 비석을 보고 있으면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온양행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온양행궁이란 조선시대 국왕이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에 있는 온양 온천에 온행을 와 머물기 위해 지은 별궁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온양 온천이 사용되어 왔으나 정식적으로 온양 행궁이 건립된 시기는 조선시대입니다. 또 온양 온천에는 조선 태조왕도 와서 머물렀었는데요. 태조 5년인 1396년 승려들을 모아 임시행궁을 짓게 됩니다. 이후 완전한 온양 행궁의 모습을 갖추게 된 시기는 세종 14년인 1432년입니다. 혹시 세종대왕과 온천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네, 세종대왕은 종기와 눈 건강 악화로 인해 온양 온천을 찾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기는 25칸 규모로 전천과 동서 두 개의 침실, 남북으로 있는 두 개의 탕실을 만들게 됩니다. 북쪽의 탕실은 상탕자로 후대 북탕으로 불리며 왕실 여성들의 목욕 공간으로 이용되었고, 남쪽의 탕실은 차탕자이고 나중에 남탕으로도 불리며 국왕의 목욕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차타자는 왕이 온행을 오지 않을 경우 개방하여 사대부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도 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탕을 개발하여 삼탕의 구조를 완비하였다고 합니다. 온양행궁에 들른 세종의 눈병이 치유되자 이를 기쁘게 여겨 온수연이었던 마을을 온양문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처럼 온양의 온천 효능은 뛰어나 많은 왕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세조 10년인 1464년 온양행궁에 들른 세조는 온천 옆에 우물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우물을 파자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주필신정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조 30년인 1597년 정유재란으로 인해 행궁이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현종은 지병을 다스리기 위해 온행을 결정하고 온양행궁의 복구를 명했습니다. 하여 현종 6년 1665년 행궁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기존에 25칸이었던 행궁을 왕이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인 어실과 탕실, 각종 부속 건물 등 약 100여 칸 규모의 정도로 늘려 재건하였습니다. 자, 사진이 보이시나요? 기존 온양 행궁과 현재의 행궁이 다른 점은 포장으로 둘러싸여 시군과 대신이 머물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온양 행궁은 수차례 변화를 겪으며 온양 행궁이 내정과 외전이 분리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인 내정전과 외정전이 있고 왕자방과 정친부, 권례 각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의 궁궐 형태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제시대 이전부터 1903년까지 우리나라 왕실과 백성들이 애용해왔던 온양행궁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상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실의 건물이 모두 허물어지고 일본식 건물이 세워지며 결국 1906년 온양행궁이 온양관, 그리고 나중에 신장관 등 영업시설로 변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40년 사유재산으로 돌아다니던 신장관은 마침내 광복 이후 1948년 이 군정 시기에 국유화가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으로 인해 온양행궁이 다시 불타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새로 지어졌고 온양철도호텔이 온양관광호텔로 이름이 바뀐 뒤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해설을 듣고 워크북에 있는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센터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양행궁팀이었습니다.